안녕하세요. 여드름 한의사 해유라니 연홍대점 원장 정주영입니다. 여드름과 관련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 주제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항상 나름 머리를 써보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저에게 항상 가장 많은 영감을 주시는 분들은 저희 해유라니원에 내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죠. 뭐 이런저런 궁금한 점들을 물어봐 주시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말 그대로 답변을 드리다 보면 유튜브 촬영 때 무슨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그 찰나에 되게 잘 떠오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바로 올라온 여드름을 어떻게 관리해 주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깊고 단단하게 부어올라서 짜낼 수도 없고 속에 무언가 있는 듯 만져지기만 하는 이런 여드름에 대한 궁금증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한의사 피부에 발생한 여드름은 보통 그냥 좁쌀 여드름이라고 부르는 비염증성의 면포 형태의 여드름이나 뭐 염증성의 화농성 여드름 정도로 구분하고는 하는데요. 그 발생한 순서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면포가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흔히 좁쌀 여드름이라고 하죠. 염증을 동반하지 않는 피지의 덩어리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폐쇄성, 즉 막혀있는 화이트헤드하고요. 개방성, 즉 피지 머리 부분이 모공 입구 바깥으로 나와서 공기 중에 산소에 닿으면서 산화돼서 까맣게 된 블랙헤드로 구분을 합니다. 그 이후부터 소위 염증성의 여드름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구진 형태가 그 첫 번째입니다. 보통 우리가 뾰루지가 올라왔다 라고 할 때 이 구진 단계인 경우가 대부분일 거고요. 빨갛고 단단하고 무엇보다 이 염증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됩니다. 그 이후 농포가 형성되죠. 우리가 흔히 노랗게 골문 여드름을 화농성 여드름이라고 부르곤 하죠. 그 정도의 단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랗거나 하얀 농이 차 있는 형태고요. 농포와는 다르게 더 깊은 형태의 염증성 여드름으로 결절 형태가 있습니다. 넓은 범위로 염증이 발생하고 더 깊고 만지면 단단한 혹 같은 형태인데요. 깊숙하게 자리를 잡은 형태의 염증입니다. 그 이후에 염증성 여드름의 가장 심하고 결절이 오래된 경우에 발생하는 낭포 형태가 마지막인데요. 단단한 느낌이 오히려 조금은 없어지면서 물렁해진 듯한 느낌입니다. 다만 그 안이 고름으로 말 그대로 가득 차 있고요. 여러모로 염증 안쪽이 많이 손상돼서 제거 시에 굉장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넓은 형태의 흉터를 남길 가능성이 아주 높은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깊고 단단하게 부어올라서 짜낼 수도 없고 속에 무언가 있는 듯 만져지기만 하는 여드름은 그럼 과연 어떤 단계일까요? 바로 결절성 여드름의 형태입니다. 일부 크기가 제법 큰 구진성 여드름의 형태도 물론 유사한 느낌을 줄 수 있겠지만은 구진성 여드름의 경우는 통증이 꽤 수반되고요. 아주 강한 압을 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터지듯이 배출이 될 수 있는 구조라서 지금 언급하는 경우와 다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범주에 있는 증상들이긴 하지만 결절성 여드름 외에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얼굴 부위에 잘 발생하는 피지 낭종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지방종이나 표피 낭종 역시 단단하게 만져지지만 짜내기 힘든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모낭염 중에서도 깊은 고름물질 모낭염의 경우는 그 입구를 찾기 힘들면서 깊고 단단하게 부은 듯한 염증의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다만 압통이죠. 누르면 발생하는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도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방종이나 표피낭종의 경우에는 비교적 흔한 양성의 어떤 생성물인데요. 일반적인 압출의 개념처럼 단순히 모공입구를 작게 열어서 배출하는 것은 좀 힘들고요. 비교적 간단하겠지만 어쨌든 수술의 개념이 필요한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종이나 표피낭종이 있는 그 부위에 적당한 길이로 절개, 주머니가 손상 없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나서 터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주변을 이렇게 말 그대로 떨어뜨려 나가는, 박리해 나가면서 꺼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자가 압출로는 그 과정이 불가능하고요. 설사 자가 압출을 하는 그 과정에서 무언가 피지가 조금 배출된다고 한들 주머니 그 자체는 그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흉터만 남기고 증상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지 낭종의 경우는 그 사이즈나 부위에 따라서는 압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집에서의 자가 압출은 주머니 자체의 배출이 사실상 어렵고요. 더 큰 염증을
유발하는 등의 어떤 악화 요인으로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자가 압출은 하지 않으시게끔 조금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압출 혹은 수술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 역시 말 그대로 전문적인 의료인의 어떤 소견에 따라서 그 방법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죠.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낭염 중에서 깊은 고름 물집 형태의 모낭염의 경우부터는 비교적 압출이 용이한 형태이기는 합니다. 다만 진득한 고름 형태의 농이 다량 배출되는데 애초에 이 모낭염이 사실 세균성이거든요. 깨끗하게 뭐 다 나왔네 하더라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세균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자가 압출 혹은 뭐 이 관리해주는 과정에서 주변부에 또 다른 모낭염 유발 가능성 역시 매우 높습니다. 또한 단순히 뭐 짜서 무언가 나왔으니 되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깊고 날카로운 형태의 흉터 발생 가능성인데요. 혹여라도 피부가 터지면서 혹은 뭐 날카롭게 찢어지면서 염증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잘 아물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이 터진 모양대로 흉터를 반드시 남기게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항상 제가 자가 압출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짜면 다 나오고 여러분들이 짜면 안 나와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어찌 되었건 간에 자가 압출을 하셔도 뭐 분명히 배출이 잘 될 수 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흉터를 남기게 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발견해 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실 추천해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절성 여드름의 경우는 모낭염의 경우와 사실 비슷합니다. 이게 상당히 깊고요. 아주 자세히 보아야만 염증을 직접 유발하고 있는 이 모낭 부위의 입구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방향에 따라서 커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주변 부위의 피부가 많이 부으면서 모낭의 입구가 길고 좁게 눌린 어떤 그림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료를 마실 때도 빨대가 이를테면 얼음에 눌려 있거나 뭐 빨대가 접혀서 눌려 있거나 하면은 아무리 내가 이거를 세게 이제 빨아도 잘 안 나오잖아요. 비슷한 이치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절성 여드름의 특성상 단단해진 주변 부위 이 넓은 피부로 인해서 그 정확한 배출 자체가 힘들어서 첫 번째로는 입구를 착각해서 상처를 잘못 내기가 쉽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압을 줘도 염증이 배출되기 힘든 구조이고 세 번째로는 지나친 압으로 인해서 염증이 말 그대로 터져버리는 과정에서 강한 테두리를 가진 흉터를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가 압출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어느 여드름 어느 경우에서도 자가 압출은 삼가셔야 하겠지만 단단한 형태를 가진 증상의 경우는 특히나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드름 패치의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을 대는 것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100번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요새는 뭐 말 그대로 패치도 다양하게 뭐 이를테면은 미세니들이 부착되어 있는 어떤 패치도 있고요. 항염작용을 하는 성분이 도포되어 있는 패치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어느 경우에든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붙이는 행위 그 자체로 인해서 내가 어떤 미관상 신경을 덜 쓰게 되고 손을 대지 않게 되는 그 효과 자체를 저는 사실 크게 봅니다. 다만 패치 이 자체는 어쨌든 그 염증 부위를 막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드름의 경우에는 패치는 하루 한 번 정도 교체해 주시면서 한 부위에 총 사용 기간이 이틀 내지 3일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붙이고 계시게 되면 피부 자체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염증이 더욱 오래 갈 수도 있고요. 붉은기가 오래 가게 되기도 하고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낭포의 어떤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팟 연고의 경우는 일단은 내 증상이 일반적인 뭐 여드름인지 혹은 세균성의 모낭염인지 정도는 구분 가능한 상황에서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른 연고를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나친 사용은 표면을 얇게 만들어서 오히려 이제 이 붉은 자국 계열의 흔적을 오래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사용해 주시고요. 이 염증 주사의 주성분은 이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제거든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고 염증을 흡수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염증성의 어떤 여드름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흉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가능한 경우에는 압출을 진행하고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단단한 어떤 만져지기만 하는 여드름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압출 없이 염증 주사만 맞게 되실 거예요. 물론 자가 압출이나 뭐 패치, 스팟 연고 같은 자가 관리 방법들보다 어찌 보면 안정적인 방법이긴 할 텐데요. 피부 위축이 발생하거나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피부 위축 같은 경우는 염증 주사에 함유된 스테로이드제가 피부 세포의 어떤 성장을 억제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피부 위축이 발생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뭐 여차하면 너무 그 작용이 과해서 약간은 움푹 들어간 듯한 어떤 흉터를 남기기도 하고요.
색소 침착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해당 모낭 부위에서 모낭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염증 주사로 인해서 모낭이 이제 말 그대로 감염돼서 발생하는 건데, 모낭염이 발생하면 오히려 재환홍되듯이 좀 부어오르고 농점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또 염증 주사를 맞아서 단단한 정도, 이 부어오른 정도가 가라앉았다고 해서 사실 그 염증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염증 물질이 고인 듯이 그 부위에 계속해서 자리하면서 붉은 느낌이 없어지지 않거나 재차 반복적으로 부어오르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는 세심하게 압출을 진행해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 그대로 의료진의 어떤 압출이 정말 중요하겠죠. 참고로 한의원에서는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지 않은 한약 성분의 약침을 주사하는 방법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염증 주사가 크게 효과적이지 않았거나 너무 이제 과도하게 반복돼서 사용이 되었거나 혹은 어떤 여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부작용들을 경험하셨다면 충분히 시도해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단단한 형태의 여드름이 조심해서 세안하고 하시다 보면 여차에서 잘 터지는 일은 없기는 할 텐데요. 모든 염증성 증상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세안을 하시거나 혹은 화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만지거나 어떤 경우에서건 여드름이 터져서 농이나 피가 나오는 상황이 되면 사실 보통은 뭐 내가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걸 다 눌러서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지로 더 세게 압출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거든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터졌다라는 어떤 상황 자체가 생각보다 아직 피부 손상이 큰 단계는 아니거든요. 마치 이를테면은 뚜껑이 열린 듯하게 약간의 이제 그 부위가 열리면서 미세하게 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단계에서 잘 마무리해주면 생각보다 흉터는 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수건이나 휴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집에 알코올 솜이 상시 비치되어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을 테니까 깨끗한 것을 가지고 지혈하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날카롭지 않은 면봉이나 뭐 손가락 둥근 부위, 이 정도의 부위로 아주 살짝만 그 주변부를 멀리서 눌러서 조금은 뭐 배출을 하고 눌러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으나, 보통 그러다 보면 의지가 또 강해져서 꽉 누르기 십상이니까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그시 눌러주셔서 나오는 것들만 멈추고 나면 아주 작은 동그라미 형태의 딱지가 보통 생기거든요. 그 정도로만 잘 진정시켜 주시고 상처에 바르는 연고 정도는 필요하다면 발라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 상태에서 큰 손상 없이 근처 병원에 내방하셔서 가장 적절한 조치를 받으신다면 가장 안정적으로 그 부위의 흉터나 자국, 그러니까 흔적 없이 잘 아물게끔 할 수 있을 거예요.